네,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찬원입니다. 5월 5주차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이죠. 5월의 마지막 날에 토요 경마가 진행이 되는데, 자,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월말 경주답지 않게 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저번 주 토요일도 그랬듯이 편성은 보이는 거는 좀 쉬워 보여도 쉽지는 않은 경주 편성들이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보병마필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보병마필들을 잘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토요 경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오랜만에 보는 1000m죠. 이제 이세마필들이 데뷔를 하기 시작해서 1000m 경주가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 실상적으로 1000m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 금요일부터죠.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일 방송에서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세마필들이 부족하고 6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소가 되었고, 또 외산마필들의 이세마 경주는 아예 뭐 등록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취소가 되었는데, 서울은 편성이 만들어졌습니다. 8마리가 출전해서 만들어졌는데, 자,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뭐냐. 이번 경주 이세마필들 8마리가 뛰고 있어요. 와, 근데 주행검사 기록을 보셨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짠 듯이 1분 5초의 기록으로 딱 풀레스를 만들어 놨는지, 이거 경주가 무조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이세마필들, 애기들이 뛰는 경주라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세마필들답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유니버셜이죠.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주파 기록을 떠나서 혈통으로 관심을 받죠. 그 서울에서는 승부사였던가요? 성부사.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블랙맘바. 그 이제 전형제 마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혈통이 좀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되고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의 이제 고가의 거래가 된 것 같은데, 유니버셜이 일단 혈통으로는 먹고 들어간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행검사에서도 스타트가 기본적으로 빨랐고 괜찮은 주폭을 보여줬었어요. 완성도가 좀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그리고 유니버셜이 좋아요. 수요일날 발주 연습도 잘 해놨고, 수요일날 발주 연습을 해놨다는 거는 뭐예요? 이세마필답게 앞에 가야 되니까. 왜? 오랜만에 1000m잖아요. 1000m.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무조건 앞장 까야 된다. 유니버셜.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마필이 문세영 기수의 신라의 파이트는 뭐 당연히 문세영이니까 당연히 팔릴 거고, 안쪽에 용비신화, 이혁 기수. 용비신화도 싹수는 보입니다. 훈련 상태가 괜찮아서.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뭐 다른 복병 마필을 좀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유니버설을 뺄기가 조금 껄끄러워서 이번 경주 이세 마필들의 접전인데, 현장에서 확인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왠지 터질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다 동일한 주파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항상 또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현장 컨디션이에요. 이세마 빌릴 현장 컨디션. 예시장 돌고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앞말이 지금 없습니다. 8마리가 다 수말이에요. 만약에 앞말이 껴있다. 이세 어린 마필들이 막 발정 나가지고 막 예시장에서 흥분해가지고 있으면 발주기에서부터 막 요동치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데 앞말이 없어. 앞말이 없으니까 좀 덜하긴 할 건데, 자,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 어떤 애들이 좀 막 긴장해가지고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애들이 너무 막 긴장을 많이 타가지고 막 땀을 줄줄줄 흘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마번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2경주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직전 경주 인기 1위 날려먹었던 문학파이터. 직전에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근데 장추열 기수가 못탔느냐 인기 1위를? 아닙니다. 이 문학파이터라는 마필이 말 자체가 발주기 안에서 막 장난치고 있다가 장난치고 있는데 문이 열리니까 애가 깜짝 놀라면서 늑발주를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개가 꼬여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장추열 기수가 잘 타려고 했지만. 그렇게 직전처럼 발주기에서 장난을 안 치면 뭐 제대로 발주 나오면 앞에 가는 말이죠. 당연히 볼 수 있는 문학파이터. 직전에는 좀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고, 자, 외곽의 11번 걸작 축제가 이게 현장에서도 깜빡이를 진짜 갈까요? 이번 11번이? 만약에 깜빡이 가면 진짜 땡큐인데, 저는. 왜냐면 걸작 축제를 좀 덜 볼 거기 때문에. 걸작 축제가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문학 파이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로렌스도 있어요. 문학댄스도 있어요. 이런 들도 스타트가 빨라요. 얘네들을 다 넘어가려 그러면 걸작 축제가 넘어갈 수는 있겠죠, 강하게 밀어서. 근데 그만큼 앞에서 힘을 쓰면 끝걸음이 버텨줄까? 그거는 뛰어봐야 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번 경주 안쪽에 이 글로벌 기상이라든지 이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는 실크 팩터도 훈련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에 1번, 2번, 3번이 다 상태는 좋아요. 안쪽 게이트에서. 상태가 다 좋은 마필들이고 여기에서 딱 눈에 현장에서 뭐 얼만큼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팔릴 건지 조금 팔릴 건지는 모르겠는데 6번 라온 플로렌스를 좀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라오 플로렌스 같은 경우에 주행 재검을 할 때 모습을 보니까 말이 중속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중속력도 있고 좀 괜찮아졌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상태가 좀 빠릿빠릿해요. 좋아. 제갈 물고 가는 힘도 좋아졌고 탄력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좋아졌더라. 뭐가? 라온 플로렌스. 그래서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우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경주에 좀 제가 훈련 상태가 좋아서 눈여겨보는 마필은 6번 라온 플로렌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중거리로 왔죠. 이번 경주 중거리인데 직전 경주에 이 좀 잘 못 뛰었던 살바도르가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 기승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행 검사도 괜찮았고 데뷔전도 뒤에서 날라왔어요. 완전 날라와가지고 좋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허당이었죠. 인기만 끌고 사라지는 허당의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이제 준비를 잘하고 지금 16주 상당히 좀 많이 전력 재정비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뺄 수는 없죠. 근데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번 경주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 조이천하죠. 비투아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조이천하도 체구가 좀 작아요. 체구 작은데 이 마필도 그냥 선입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수들이 선행마 타면은 선행마가 추임마보다 더 기술술이 좋아야 됩니다. 선행마를 타려고 그러면 눈치도 빨라야 되고 왜냐면 나의 상대 마필들이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감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잘못해갖고 내가 먼저 떠야버리면 죽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잡아야 되고 추임마들은 오히려 쉽죠. 왜? 내 상대 마필을 내가 보면서 딱 타겟을 정해놓고 타니까 추임 마필들은 기수가 타기 좋은데 기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말은 이런 거죠. 조이천화 같은 말. 선입에 서는 말. 앞에 선행마 뭐 한 3-4마리 놓고 내 뒤에 이제 상대마들이 딱 그 선입에서 움직이는 말들. 포지션 잡기가 엄청 좋거든요. 기수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마필들을 탈 때 기수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타는데 상태 좋아요. 얘는 못 믿겠고 얘는 좋아졌고 자 여기에 조금 더 제가 관심이 가는 마필은 5번 빛나라입니다. 우리 박태종 기수님이 하고 있는 5번 빛나라. 직전에 박태준 기수가 정말 잘 탔습니다. 깔끔하게 선행마 뒤에서 정말 꽃전개라고 그러죠. 꽃전개. 그렇게 꽃전개를 하면서 이 빛나라를 3착으로 끌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선행 갈 확률이 높아요. 선행 가면은 더 잘 뛰겠죠. 아무래도 말들이 선행을 가면 조금 더 잘 뛰기 때문에 이 빛나라 직전보다 조금 더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그레이 팬텀도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걸음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직전 경주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죠.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 흐름이 빠르면 좀 그러니까 선행마하고 선입권 마필들이 흐름을 빠르게 쫓아가면 그거를 거리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 말이 무슨 뭐 고무줄춤 예전에 막 좀 탁탁 좀 완전히 뭐 날아가는 그런 마필이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선행마들도 어느 정도 발걸음을 가지고 뛰니까.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한데 너무 뒤에 있었어. 올라오니까 다른 말들이 통과했어요. 탄력은 제일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죠. 정우주 기수가 만약에 직전 경주에 이용호 기수가 탔던 거를 복귀를 했으면 내가 만약에 정우주라면 나는 여기서 뭐 빛나라나 아니면은 용왕기쁨 뭐 둘 중에 한 마리가 선행 가겠죠. 얘네들이 선행을 가고 내 포지션을 어디에서 잡고 내가 어디서부터 시동을 걸어야지 끝걸음을 살려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좀 하고 타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바로 6번 그레이 팬텀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6번 그레이 팬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할게요.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4경주인데 직전 경주 제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인기 마필 어퍼핸드죠. 정우주 기수. 직전 경주 이제 인기
강력한 깜빡이로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5월 1일자 방송을 5월 10일자 방송을 돌려보시면 제가 어퍼핸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 자, 어퍼핸드가 계속적으로 앞말 한정 경주만 뛰었습니다. 앞말 한정 경주 뭐예요? 반쪽짜리 경주잖아. 투말들은 빠지고 앞말들만 모여서 뛰는 반쪽짜리 경주에서 잘 뛰었어. 근데 직전 경주 어때요? 투말들하고 같이 처음 뛰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 처참했죠. 처참하게 무너졌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투말들하고 뛰기가 좀 불편했는지 앞말 한정 경주에 나왔습니다. 네, 앞말 한정 경주에 나왔는데 상태가 뭐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직전에 이 어퍼핸드하고 똑같은 말이 한 마리 있죠. 뭐냐? 수양미인입니다. 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강하게 인기를 끌 거예요. 수양미인도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앞말 경주만 뛰어왔습니다. 앞말만 뛰다가 자, 이번에 또 이제 앞말 한정 경주로 들어왔는데 자, 수양미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지금 외곽 게이트 출발,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 출발인데 선행을 가야지 좀 잘 뛰잖아요. 물론 문세영 기수가 선행은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정우주 기수하고 어퍼핸드하고 수양민하고 둘이 이제 선행 싸움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정우주하고 문세영하고 똑같이 스타트를 끊으면 당연히 문세영이 선행 가는 거죠. 그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수양민이 선행을 가고 어퍼핸드가 몰고 가면 왠지 조금 불편해.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좀 안정적인 마필로 보이는 거 딱 물기 좋은 게 이거죠. 파워밴드. 왜냐하면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직전에 1700m를 뛰었고 이번에 경주 거리를 1400으로 내렸고 외곽에 두 마리가 앞에 갈 거고 얘네 두 마리 보내놓고 바로 뒤에 자리가 뭐예요? 파워밴드 자리예요. 꽃자리죠, 꽃자리. 7번, 8번, 8번, 7번 보내놓고 딱 그 뒤에 자리 해가지고 결승선에서 조금만 빠르게 서둘러 주면 파워밴드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 중에 이번 파워밴드가 좋아 보이고 자, 여기서 좀 조교가 좋아 보였던 마필은 1번 샤인 볼트인데 얘는 좀 이제 봐야죠.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조건은 정말 좋아요. 지금 1번 게이트 최적 전개 조건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마방이 잘 보세요. 어디 마방인지 잘 보시고 현장에서 좀 더 많이 팔려준다. 얘가 팔려야 될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팔려준다. 그러면은 오케이 땡큐. 아예 움직임이 없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배당판을 참고를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경주는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거는 현장 가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고 일단 조교가 잘 되어 있는 복병마필은 1번 샤인볼트 말씀드릴게요. 5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하위 등급의 장거리 5등급의 1800. 여기 이제 최강 골드가 나오죠. 제가 이 최강 골드 데뷔전을 1700으로 뛰었어요. 데뷔전 1700으로 뛸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 그리고 직전 경주도 잘 뛰었고. 얘는 성장세가 빨라요. 근데 얘가 보세요. 3살짜리가 아닙니다. 4살짜리, 4살짜리. 4살짜리라서 뭐 부담 중량 57kg 올라갔다고 지금 여기서 뭐 쉬었다 가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보죠. 최강 골드는 더 좋아졌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곽에 있는 로폰기 드래곤이죠. 김용근 기수가 이 로폰기 드래곤을 어떻게 타줄 건가? 능력상으로만 보면은 얘는 둘이 앞서 있는 건 확실해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얘네 두 마리가 월등하게 발걸음은 좋아요. 능력으로 보면 5번, 9번 깜빡이가 들어오는 게 맞는데 제가 이번 경주 여기에서 여러분들 깜빡이 경주라고도 보이는데 진짜 눈에 탁 띄는 말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도 이게 참 의외인데 크텐이거든요.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조상범 기수는 제가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기수가 아니라서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샤크텐이 직전 경주 복귀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5월 3일 경주가 어땠냐면 그 주에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랬고 5월 3일이 토요일이었는데 5월 4일 일요일까지도 안쪽 주가 무거워가지고 1번, 2번 달았던 마필들이 거의 죽었었던 날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날에 이 샤크텐이 안쪽에서 정말 최적전개 제일 무거운 자리만 밟고 가면서 결승선에서 깨꼬닥하고 죽은 말이 샤크텐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거 주로 안쪽 무거웠는데 안쪽 법다 뒤졌네. 다음에 좀 봐야겠다. 근데 순서가 잘못 만났지 지금 최강 골드하고 로폰기 드래곤 나왔는데 여기에
하지만 이번에 그거를 제가 복귀 때 알고 있어 가지고 조교도 보니까 조교도 괜찮아요, 말이. 조교도 좋아. 복귀도 나오는 말이 조교도 좋아졌어. 이번 경주가 두 마리가 있긴 하도 샤크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얼만큼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9 마리밖에 출전을 안 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다 팔리기는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삼복승식으로 가지고 가도 10 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샤크텐은 여러분들이 빼지 마시고 꼭 그 삼복승식이라든지 이 복연승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말 샤크텐을 말씀드릴게요. 서울 6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6경주는요, 제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 필드를 보시면 딱 두 마리 보입니다. 안쪽에 모어된 조크, 그리고 문세영 기수의 플라잉데이, 이 두 마리가 아주 강력한 깜빡이를 만들어줄 경주. 모어된 조커는 어떻게 돼요? 이동학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거 선행 갑니까? 선행 안 가요. 직전처럼 딱 잡고 나올 겁니다. 잡고 나올 거야. 왜? 선행 갔다가 이혁 기수도 기승을 하고 선행 갔다 죽었었던 마필이잖아요. 직전에 따라가니까 더 잘 뛰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동학 기수 나오자마자 잡고 딱 뒤로 들어가서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조크가 잡고 따라갈 때 오케이 땡큐 하고 밀고 앞에 선행 나갈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플라잉 데이죠. 플라잉 데이는 선행을 갈 거고 모든 조크는 선입을 갈 거예요. 플라잉 데이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니까 선행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얘네 둘이 깜빡이로 팔리는 거예요. 2번, 6번. 하지만 얘네들만 돈 벌러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을 얘네들만 벌러 나온 건 아니에요. 다른 놈들은 놀러 나왔냐고요. 다른 놈들도 다 여기 돈 벌러 나왔다고요. 얘네들도 다 사료값 벌어야 되고 얘네들도 다 기름값 벌러 나왔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 경주 정말 딱 노려야 될 복병마필은 빠져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6경주 메인 경주를 제가 왜 선정을 했냐, 그 복병마필, 좋아진 복병마필, 제가 모든 조크라든지 플라잉 투데이 얘네 둘이 깜빡이 같으면 무조건 이 두 마리는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인입니다. 말은 뭐 8마리밖에 뛰지 않지만 괜찮은 삼삼한 놈을 제가 놓고 한번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7경주 안쪽에 금악진주죠. 그리고 금악진주하고 이 깜빡이 갈말이 프리더원입니다. 프리더원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 김유정 기수가 엄청 잘 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담 중량이 올랐어요. 왜? 직전에 이겼으니까 당연히 올랐겠죠. 근데 체구가 큽니다. 호주산 마필인데 500kg 나가니까 56kg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 이 금악진주가 직전에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근데 호암스카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5월 3일, 5월 4일 그때 5월 첫째 주 주말에 서울 경마가 주로 안쪽이 무거워서 안쪽에 들어갔던 마필들, 선행 갔던 마필들 다 죽었어요. 그쵸? 자, 근데 금악진주가 5월 4일 일요일 날 선행 가서 죽었어요. 왜? 안쪽에 계속 있었거든. 자, 그래서 안쪽이 무거웠던 주로 해서 조금 불편했죠. 불편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혁 기수 선행 가겠죠. 뭐 하겠습니까? 선행 가겠지. 문제는 뭐냐? 우리 송암스카이의 우리 경주로의 이다나 우리 김옥성 기수님이 카메라 내버려 두면 다행인데 카메라 내버려 둘까요? 금학진주가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뭐 이혁 기수가 김옥성 기수가 와서 비빈다고 뭐 옆에다 대고 욕을 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찍소리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김옥성 기수가 방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돼도 금악진주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고춧가루 빵빵 뿌리면서. 자,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꼭 봐야 될 말은 프리더원이죠. 어차피 얘가 있으니까 뭐 얘가 죽든 얘가 비비든 그건 큰 상관은 없어요. 그죠? 얘 들어와봤자 뭐 얼마 돈도 안 되고 그럴 거니까. 여기에서 꼭 노려야 될 마필이, 얘는 제가 좀 반반인데 마이 엠파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뷔전이에요, 데뷔전. 아직 안 뛰었습니다. 데뷔전인데 이번에 이제 주행 검사를 받아놓고 직전에 지금 5월 22일 날 주행 연습을 다시 한번 했는데, 주행 연습을 할 때도 보니까 원래 이 3월 달에 주행 검사 할 때도 기본 싹수를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 달에도 주행 연습을 할 때 보니까 애가 빠릿빠릿해, 역시. 근데 이제 초반에 모래 반응이 조금 있어요. 모래 반응이 있는데 가면서 적응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외곽 게이트, 지금 외곽.
얘가 만약에 안쪽 게이트 출발이었으면은 제가 안 봤을 겁니다. 왜 또 모래 맞고 어떻게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더군다나 조인권 기수고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받는 게 체크는 해 놨죠. '괜찮다. 싹수는 있다.' 체크를 해 놨는데 외곽 게이트야? 오케이 땡큐지. 외곽 게이트. 왜? 제가 아까 모래 말씀드렸잖아요, 모래. 이 모래 반응이 좀 있어서 안쪽에 어설프게 걸려 가지고 뭐 중후반부에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말이 막 모래 맞고 자기가 막 싫으면 이렇게 뛰다가 포기해 버려요. 그냥 경주를 포기해 버려 버리는 그런 인제 얘 아무래도 데뷔전이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외곽이면 어 말이 뛰고 싶은 대로 모래 피해서 신나게 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조교 상태도 좋아. 그래서 뭐 현장에서 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훈련 상태 좋고 기본기 좀 보여주고 있는 이 11번 마이 엠파이어 인기 마필은 당연히 3 더 1 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복병 마필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인공 기수의 마이 엠파이어를 좀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안쪽에 새파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소녀가 있어요. 사탕소녀 같은 경우에는 뭐 풀카니 기수가 잘 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새파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쪽 게이트 출발에 조교 상태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물론 뭐 사탕소녀도 조교가 좋지만 사탕소녀보다는 새파랑이 훨씬 더 조교는 좋습니다, 상태가. 상태감이 많이 부쩍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마필들 그러니까 이 두 마리를 빼고 다른 마필들이 깜빡이를 깨고 들어오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두 마리가 좀 컨디션이 워낙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번 경주는 저도 그냥 크게 신경을 좀 안 썼습니다. 다른 말들 쫙 제가 뭐 전력도 보고 훈련도 보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좀 가볍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8 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가볍게 넘어갈게요. 9 경주가 되겠습니다. 3 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이번 9 경주는 제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쪽에서는 우승 콩코드죠. 우승 콩코드. 그리고 거센 강호. 외곽에 캡틴 PK. 캡틴 PK는 뭐 당연히 얘는 뭐 왕대가리로 팔리겠죠. 완전히 배당판에 축을 잡아주는 제가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얘가 인제 팔려줄 거고 당연히 거센 강호도 팔려줄 거고 우승 콩코드도 팔려줄 거고. 우승 콩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58kg입니다 여러분. 물론 발걸음은 직전에 5마신 7마신인가요? 5마신. 5마신을 이기면서 발걸음은 좋았죠. 근데 58kg 어떻게 할 거야 무거워서. 끌려나? 거센강호 어때요? 직전에는 부쩍 좋아졌더라고. 말이 좋아졌어요. 승급전도 치르고 바로 말이 좋아졌어요. 얘도 쪼금 올랐습니다만 55kg 오케이고. 캡틴 PK 같은 경우는 대상 경주를 계속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뭐 외곽 게이트긴 해도 얘도 뭐 기본기가 한 가닥 하는 놈이잖아요. 발걸음이 일단 뭐 한 가닥 하니까 캡틴 PK도 못 빼죠. 그러면 인기만 3 마리인데 그랬는데 왜 빅메인이냐?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얘도 다 거의 비슷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독인개긴의 싸움이라 그러면 복병 마필이 인기 마필들하고 독인개긴이면 배당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굳이 뭐 캡틴 PK 놓고 여기로 때릴 거냐 여기로 때릴 거냐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 인기 뭐 접전인가? 깜빡이 때리고 그다음 깜빡이 받치고 때리고 받치고 두 방으로 끝낼까? 이런 것보다 그냥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상태가 워낙 좋아서 복병마필의 이 컨디션이 워낙 좋고 전개도 잘 나오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상태 좋아진 그놈을 놓고 제대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10 경주입니다. 2 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에 또 한 번 성공했습니다. 스파르타. 야 뭐 이거 될까 했더니 잘 뛰어요. 이번에도 잘 뛸 것 같아요. 말이 좋아서. 잘 뛸 것 같고 직전에 스파르타한테 졌던 말 JS 로드죠. 직전에 몇 마신 졌습니까? 1 마신 반을 졌어요. 근데 이번에 스파르타가 3kg 올랐고 스파르타가 그래도 400 직전에 인제 488kg 뛰었거든요. 490kg 정도 되니까 56kg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마리 좋아요, 스파르타. 말이 계속 좋더라고 이상하게. 뭐 이번에도 좋아서 어쩔 수가 없고 두 마리가 깜빡입니다.
스팔트하고 JS로 직진에 같이 뛰어든 두 마리 깜빡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플레이어.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더 플레이어. 일단 직전 경주, 대상 경주 그 4월 13일 특별 경주, 트로피 경주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트로피 경주는 동일 부담 중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령 중량으로 57kg씩 다 달고 뛰었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핸디캡으로 들어오니까 52kg로 빠진 거예요. 얘가 직전에 못 뛰어서 빠진 것보다는 이제 중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편성이라서 이렇게 지금 52kg를 달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 트로피 경주 뛸 때 얘가 4개월 만에 공백을 좀 가지고 뛰었죠. 4개월.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트로피 경주를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로피 경주 뛸 때 완전히 개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꼴등 왔어요. 4개월 만에 트로피 경주를 안 뛰었어도 될 건데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직전에 4개월 만에 뛸 때 그 모습하고 이번에 훈련 모습을 보니까 말이 막 엄청 좋아졌어. 그러니까 직전에는 뭐 무거워서 막 어기적어기적 그렇게 다녔던 말이 이번에 보니까 막 땡글땡글해요. 막 얌체공 같아. 막 통통 튀어. 조교장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통통통 튀면서 쫙 애들이 가더라고요. 쫙 밑으로 깔리면서. 조교 때 모습으로 봐서는 진짜 좋다. 직전하고 그러니까 정상주기 돌아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잖아요. 4개월 만에 뛰었던 말이 정상주기로 왔기 때문에 상태감은 훨씬 좋아졌어. 근데 이제 뭐 물론 뭐 조교가 좋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조교 좋고 꼴등 들어오는 말들도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훈련 패턴에 변화가 있으니까 조교 때 변화된 모습이 확실히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동영상은 못 보여드리는데 그 컴핏에 들어가고 동영상을 보세요. 직전에 4월 13일 날 뛸 때 그 훈련 때 모습하고 이번에 훈련 때 모습하고 두 마리를 딱 보면 저게 같은 말인가 싶어요. 완전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복병 마필은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 더 플레이어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인기마 접전도 뭐 한 두세 개 보였죠. 좀 깜빡이 저도 인정을 하고 들어갔던 경주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자, 그런 경주들도 있고, 제가 복병 마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야 될 경주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분위기 보셔가지고, 복병마, 인기마 그런 거를 편성을 잘 가려가셔서 어디에서 경마를 하시든지 건승하시는 그런 경마인 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일요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